안녕하세요. 카이맥스의 이성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행코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연일 소프트웨어다, AI다, 로봇이다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뉴스 속에서만 듣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격 진료 시스템 또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 또는 영상통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자동차, 그 다음에 SF 영화 등에서도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홈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하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네트워킹 하여서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홈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집에 있는 도어락을 외부에서 조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냉장고의 물건들을 외부에서 확인하여서 실제로 쇼핑할 물건들을 밖에서 쇼핑하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한 실내에 있는 물건들 온도를 조절하는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들을 조종하여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온도를 쾌적하게 조정하거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네트워킹 되어 있어서 서로 연동되는 것을 홈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홈 네트워킹 시스템에도 어때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 각각의 기기들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또한 영상통화 또한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들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연결할 수도 있고 또한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니까 운전자가 필요 없이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도 하는데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외부에 있는 교통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물이라든지 교통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주변에 있는 날씨들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에 따라서 스스로 운전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하고 또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오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프로그래밍 해야지 되겠죠. 또한 원격 진료를 통해서 멀리 섬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사람들에게도 의사들이 찾아가지 않고서도 그 환자들의 데이터나 상황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목적들과 크게 위험하기 전에 미리 진단해주는 원격 진료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영화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옛날에 나와 있던 그런 만화나 영화들보다 훨씬 더 실제 같고 멋있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역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실사 같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게 되겠죠. 또한 AI나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내용들이 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고 편리한 생활을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세 사람이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크,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 또한 나는 과연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세 사람들이 어떻게 추천해 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티브 잡스가 먼저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볼게요. 스티브 잡스는 모두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요.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크 주커버크라는 페이스북 창업자가 있는데요. 이 마크 주커버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페이스북은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고 굉장히 큰 회사겠죠. 근데 이 마크 주커버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서 일을 시켜보니까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일을 배웠던 사람들,
자기가 지금 하는 직종이 프로그래밍과 상관이 없더라도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일을 학교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훨씬 더 잘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배우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했어요. 이 마크 주커버그가 한 얘기와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어때요? 비슷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법을 많이 배운 사람,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한 사람은 어떠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또 하나 생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 훨씬 더 일을 능률적이고 잘 이끌어내겠죠.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가 한 얘기와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래밍이 그냥 단순히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배울 수 있다면 어때요? 우리가 배우기가 편할까요? 아니면 편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말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컴퓨터로 프로그램 짜고 언어로 만들어내고 블럭들을 합치고 어떤 것들을 구현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도 또한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방법들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이고 코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련된 직업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있는 것들을 알겠지만, 이런 직업들과 관계없이 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일,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마크 주커버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일을 더 잘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 소프트웨어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코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속에 들어가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기기들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이런 하드웨어가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담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발전되어 있었고 기술이 좋다고 하여도 속안에서 움직이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 소프트웨어가 좋지 못하다면 실질적으로 자기 하드웨어를 온전히 활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아주 발전해서 고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기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 역시 기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서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명령어들을 통해서 집합시켜 놓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들은 명령어들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들을 하나씩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입력된 명령어들이 서로 모여 있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모여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고 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햄코 로봇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실제로 코딩할 하드웨어 햄스터 로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터 로봇은 저희가 햄코라고 부르는데요. 햄스터 코딩 로봇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햄코를 살펴보게 되면 바퀴가 두 개 돼 있죠. 그쵸? 바퀴가 두 개 돼 있고 앞에 다양한 센서들과 LED, 그 다음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요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한 거, 코딩한 것들을 실제로 얘가 움직이게끔 만들어 보고 작동하게끔 하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구성품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햄스터 로봇과 동그리, 그 다음에 케이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죠. 이 케이블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충전할 때 사용하면 되니까 실제로 코딩할 때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그리와 이 햄스터 로봇, 햄코 로봇이 실제로 본체가 코딩해서 움직이게끔 되는데, 이 동그리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들을 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로봇이 수행하게끔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로봇은 동그리를 통해서 받은 명령어대로 실시간대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리를 컴퓨터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로봇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퀴가 2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센서들이 앞에 전면에 있어서 그 센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센서들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얘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움직여 볼 거고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율주행 모드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전원 스위치를, 이쪽에 보이는 전원 스위치를 빠르게 2~3번 껐다 켜게 되면 자율주행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율주행 모드가 표시되는 거는 전면에 초록색 LED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빠르게 한번 켰다 껐다를 3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마지막에 켜주시면 어때요? 초록색 불이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얘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가까이 대면 어때요? 뒤로 물러나고, 손을 다시 멀리 띄우면 손을 따라오게 되죠. 이것이 앞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장애물이 얼마나 거리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확인하면서 얘가 그 움직임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하얀색 종이 위에다 놓고 톡톡 치게 되면 어때요?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얘가 이 검정색 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마음껏 움직이고, 또한 얘를 검정색 선 사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이 검정색 선을 따라서 원형대로 움직이게 되죠. 내 명령을 주지 않았는데 이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얘를 뒤집어 주게 되면 어때요? 파란색 LED로 바뀌면서 어때요? 얘가 노래 부르기 시작하죠. 파란색 LED로 바뀌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자율주행 모드예요. 여기 있는 기능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이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지 실제로 각각의 명칭에 해당하는 기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습했던 내용들을 잠시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 LED가 2개 들어있었죠. 그렇죠? 초록색 불, 파란색 불, 빨간색 불이 나왔던 LED가 LED가 있어서 2개 있어서 좌측과 우측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또한 7가지 색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코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얘를 코딩하고 움직일 때 7가지 색깔들을 다양하게 예쁘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한 전면에 보면 이쪽 면이 홈이 있는 부분이 전면인데, 전면의 좌우측 위쪽에 보면 금색으로 2개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근접 센서입니다. 이 근접 센서는 물체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적외선을 쏴서 반사되는 양을 갖고서 어때요?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록색 불이었을 때 기억나시죠? 손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뒤로 물러났고요. 다시 손이 멀어지면 얘가 손을 따라서 앞으로 갔죠.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근접 센서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근접 센서는 너무 가까이 있으시면 얘가 반사되는 빛이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반사되는 빛을 체크하지 못해서 멀리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들어오는 양이 없으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오히려 먼 거리처럼 느끼니까 그런 오류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모드, 빨간색 불이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때요? 검정색 선을 벗어나지 않았고 검정색 선을 따라갔었죠. 그것은 바닥에 보면 검정색 바닥 센서가 2개 들어있습니다. 얘도 적외선을 쏘고 반사되는 양을 갖고서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또한 아니면 물체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흰색일 경우는 어때요? 바닥에 붙어있으면 빛이 전부 다 반사되기 때문에 어때요? 물체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검정색일 때는 검정색 자체가 빛을 다 흡수하게 되니까 어때요? 낭떠러지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검정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선을 낭떠러지로 인식하고서 더 이상 가지 않고, 낭떠러지니까 후진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가운데에다가 검정색 선을 넣어주게 되면 어때요? 그 검정색 선을 따라서 가는 라인 트레이서가 작동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바닥 센서를 활용한 거고요. 이 안에 또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화면을 돌려주면 그에 맞춰서 화면이 바뀌어지죠. 그것은 스마트폰 내장에 있는 센서로 인해서 내가 기울기가 얼만큼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도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가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아니면 많이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져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 활용되는 예제들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한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온도 센서가 들어있고 또한 여기 앞에 있는 구멍에는 빛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어때요? 밤인지도 알 수 있고 또한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 밝은 곳인지도 얘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또한 모든 센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바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바퀴를 손으로 강제로 밀거나 세게 밀게 되면 어때요? 여기 안에 있는 기어들이 망가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 일은 없이 스스로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스위치 반대쪽에는 충전 포트가 있으니까 그 충전 포트를 활용해서 얘가 충전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충전 포트 위쪽에는 어때요? 건전지 양을 체크할 수 있는 불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충전하고 있는 중에는 빨간 불빛이 들어오고요. 아니면 건전지가 없을 때도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블루투스 통신 불은 파란색 불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얘를 스위치를 켜주게 되면 파란색 불이 천천히 깜빡거리고 나중에 컴퓨터랑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 빠르게 깜빡거릴 거예요. 그것들 확인하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코딩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스크래치라는 언어, 실제로 로봇을 제어할 언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햄코 로봇과 컴퓨터가 연동할 수 있게끔 하는 로봇 코딩이라는 프로그램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크래치를 먼저 깔아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접속하셔서 카이로봇 치시고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고객 지원에서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시면 햄코 로봇 소프트웨어 설치하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요. 우리가 깔 거는 먼저 스크래치니까 스크래치를 먼저 깔아보도록 할게요. 스크래치 오게 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총 3개를 깔아야 되는데요. 어도비 에어와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움 자료는 깔지 않고요. 로봇 코딩을 우리는 대신 깔아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윈도우 버전이 우리 윈도우 버전을 사용하니까 어도비 에어 윈도우 버전에 들어가서 깔아주시면 지금 다운로드해서 깔아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설치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어도비 에어는 다 깔았으니까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를 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에 다운로드 들어가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깔려있던 것들이 실행되고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최초에 깔게 되면 지금 한글로 나오지만 영어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구본의 언어를 선택하셔서 한국어를 선택하게 되면 메뉴바가 다 한글로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게 스크래치고요. 스크래치는 좀 이따가 저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스크래치는 다 깔려 있는 상태고 다만 어도비 에어 까실 때 다운로드 할 때 어도비 에어 사이트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 사이트가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도비 까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도비 에어 여기 들어가셔서 깔아주시면 혹시 링크가 자체적으로 잘못 걸리는 경우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깔아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는 다 설치를 한 거고요.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가 다 설치된 상태에서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로봇 코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로봇 코딩 소프트웨어. 여기에는 윈도우 버전과 그 다음에 리눅스, 그 다음에 맥용이 따로 있는데요.
우리는 윈도우용을 먼저 사용을 할 거고요. 윈도우가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깔아주는 프로그램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윈도우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탕화면 가셔서 컴퓨터에서 속성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시스템 종류의 64비트 운영체제로 나와 있으셔야 됩니다. 프로세서에 64비트를 지원하는지 안 지원하는지 표시되는 경우가 간혹 나오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시스템 종류의 64비트 운영체제가 표시되어 있어야지 내가 64비트고요. 여기에 32비트 운영체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32비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32비트인 경우에는 내가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 7인지 아니면 그 이전 버전인지 아니면 XP인지에 따라서도 이거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는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희는 윈도우 7이고 64비트니까 이걸 저장해서 실행하면 되겠죠. 자, 이거 실행하실 때 주의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USB 동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동그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드라이버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드라이버가 나중에 로봇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처럼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깔아주셔야 되고요. 얘를 실행하시면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압축을 풀면서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깔 건지 선택하는 나오고요. 여기서 다음을 눌러서 드라이버를 깔아주시면 되고요. 동의함, 다음. 마치게 되면 드라이버도 안전하게 설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제 다 깔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메뉴판에 보면 스크래치2가 깔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 코딩은 여기 내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 컴퓨터에 들어가면 로컬 C 드라이브에 로봇 코딩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돼요. 이 로봇 코딩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시면 로봇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얘를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바로 가기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얘를 바탕화면으로 빼주시면 얘를 누르시면 이제 앞으로 로봇 코딩 프로그램이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실제로 작동시키고 로봇을 연결하는 방법들을 살펴볼게요. 로봇 코딩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스크래치 온라인을 쓸 경우에는 우리가 스크래치를 깔았는데 스크래치 깔지 않고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크래치 오프라인은 인터넷이 되던 되지 않던 상관없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도 이 로봇을 코딩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봇이나 자바, 기밖에 다른 언어들을 사용해서 얘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이 뜬 상태에서 얘를 이제 컴퓨터에다 연결해 주셔야 돼요. 컴퓨터에 꼽아 주시고 난 다음에 꼽아 주시게 되면 여기에 얘를 설치하는 것들이 여기 화면에 나타나게 돼요. 저희도 USB를 처음에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치 관리자에서 얘를 최초에 한번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를 한번 꼽아 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장치가 설정된 상태에서 얘를 동그리가 가까이 있는 로봇을 동그리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스위치를 올려주시면 로봇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로봇이 뜨게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동그리를 꽂아준 상태에서 동그리가 제대로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하드웨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어판 들어가셔서 장치 관리자에 보면 포트에 이렇게 이것이 깔려 있으면 제대로 장치가 설정된 거예요. 여기에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로봇을 찾아내지 못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꼭 그게 제대로 깔렸는지 장치 관리자가 제대로 깔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로봇을 컴퓨터 USB 지금 동그리 꼽은 데에 가까이 가셔서 얘만 특별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얘만 스위치만 올려주게 되면 어때요? 그동안 비활성되어 있던 메뉴들이 활성화되고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로봇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유지되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로봇 코딩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되고요. 얘를 닫아주시면 통신이 다시 끊기게 되니까 얘는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로봇이 꺼지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또한
다시 켜주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아니면 USB 동그리가 빠져 있으면 얘가 분홍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스크래치 오프라인 깔았으니까 실제로 코딩해 볼게요. 자, 스크래치 오프라인 들어오면 단일 로봇과 여러 로봇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로봇 운행할 거니까 단일 로봇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면 초급, 중급, 고급이 있어요. 이 초급, 중급, 고급은 난이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의 단어 개수가 블럭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적게 들어있는지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고급에는 우리가 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초급에는 명령어들이 개수가 조금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이 명령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면 초급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명령어를 갖고서 한꺼번에 다양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고급 블럭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명령어들 한번 살펴볼 거니까 고급을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을 눌러주면 그때 이렇게 스크래치 창이 뜨게 돼 있고요. 만약에 스크래치 창이 이렇게 바닥에 안 떠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고급을 누르면 이렇게 새 창으로 뜨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스크래치를 그냥 실행시키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고급을 누르면 창이 안 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스크래치는 닫아두시고 고급을 눌러주셔야지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로봇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로봇을 잘 활용하는지 확인하려면 추가 블럭을 보셔야 돼요. 추가 블럭. 자, 이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게끔 둔 상태에서 얘를 확대해서 추가 블럭을 보시면 어때요? 검정색 블럭들, 회색 블럭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죠. 이게 없는 경우에는 얘가 스크래치만 작동하고 있고 로봇과 연결하거나 통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다른 색깔, 추가 블럭이 위에 있는 블럭들은 스크래치에서 활용하는 블럭들이고요. 그런 블럭들은 얘를 제어하거나 컴퓨터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블럭들이고요. 이 추가 블럭에 있는 블럭들이 실제로 오늘 활용할 이 햄코 로봇을 제어하는 블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래치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가 무대예요, 무대. 무대에서 뭘 하냐면 얘가 움직이거나 춤을 추거나 회전하거나 아니면 돌거나 얘를 스프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스프라이트가 어떤 동작을 할 건지 이 무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얘를 키워주게 되면 실제로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다양한 움직임이나 모션들을 코딩을 통해서 제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행하는 깃발이고요. 얘는 모든 프로그램을 멈추시키는 멈춤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무대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는 스프라이트들이 여러 개들 갖다 놓고서 다양한 스프라이트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스크립트라 그래서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블럭들입니다. 동작, 형태, 소리, 펜, 데이터, 연산, 관찰, 제어, 이벤트 이런 블럭들이 있고요. 이 블럭들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이걸 또 화면을 좀 키워서 잘 보이게 하면 자, 이렇게 생긴 이벤트에서 이렇게 생긴 블럭들을 갖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다른 블럭들에서 이렇게 생긴 블럭들을 갖고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관찰이나 연산해 보게 되면 동그라미나 아니면 육각형 관찰에서도 육각형 형태의 블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자 블럭이라고 저희가 불러가지고요. 모자처럼 위에 막혀 있어요. 여기 막혀 있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 우리가 얘를 스크래치를 블럭형 코딩이라고 부르는데 블럭형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레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쌓아두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명령어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하는 거예요. 이 블럭을 쌓듯이 하나씩 쌓으면 명령어들이 하나씩 실행되는 거고요. 얘를 쌓는 데 있어서 모자 블럭은 어때요? 위에다 뭘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 홈이 없기 때문에 위에 쌓을 수가 없죠. 그쵸? 맨 위에 아무것도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 이런 것들 시작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블럭들 안에 여기에 원형이나 타원이나 원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건이나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얘를 삽입하는 블럭들이라고 해요. 삽입할 수 있는 블럭들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세 가지의 블럭들이 다 모여서 뭘 이루냐면 하나의 코딩,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시작 클릭했을 때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블록들이 하나씩 실행되는 거죠. 여기 추가 블록이 아닌 여기 있는 블록들은 요 화면 내에서 결과물들이 나타날 거고요. 추가 블록에 있는 것들은 추가 블록에 있는 것들로 활용해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그러면 햄스터 로봇을 실제로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여기 쌓여있던 블록들을 내가 버리고 싶을 때 가운데다 갖다 버리면 되고요. 우리 책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명령어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해서 로봇을 코딩하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24페이지에 보시면 어때요? 탐험 첫걸음에 보면 여러 가지 코딩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면 클릭했을 때와 왼쪽 1초 돌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를 갖다 주시고요. 거기 있는 색깔대로 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1초 돌기, 왼쪽으로 1초 돌기를 블록을 갖고 오시게 되면 됩니다. 얘를 갖고 오게 돼서 어때요? 얘를 파란 초록색 깃발을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자, 1초 돌았죠? 자, 이런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무슨 명령어라고 하면 될까요? 그쵸? 왼쪽에 보면 왼쪽으로 돌기 있죠? 걔랑 연결시켜주면 얘는 왼쪽으로 1초 도는 명령어 코딩이 완성된 거예요. 자, 얘 밑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 얘는 버려주시고 추가 블록에서 B 소리 내기가 있죠. B 소리 내기. B 소리 내기는 중간에 보시면 B 소리 내기가 있고요. 얘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B 소리 나는 거 맞죠? 이건 무슨 명령어라고 규정해 주면 좋을까요? 그쵸? 첫 번째 왼쪽에 보면 인사하기라는 말이 있죠. 그쵸? 얘가 말로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B 소리는 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코딩을 한번 해보면 자, 클릭했을 땐 그대로 두시고 얘를 앞으로 1초 이동하기. 위쪽에 보면 앞으로 1초 이동하기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바로 1초 동안 이동하는 게 보이죠? 앞으로 1초 이동하기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 거기 있는 것처럼 걷기라는 명령어를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끝났으면 다음으로 양쪽으로 LED를 빨간색으로 하기가 있는데 자, LED 켜는 거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LED를 빨간색으로 정하기가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왼쪽, 오른쪽, 양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이 되어 있는 발을 눌러주시면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양쪽을 할 거고요. 색깔 옆에도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눌러주시면 원하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간색으로 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때요? 얘를 실행하면 빨간색으로 LED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LED를 어떻게 해요? 계속 켜져 있게 하려면 이 명령어가 계속 유지해주면 되겠지만 이 LED를 끄고 싶으면 LED 밑에 있는 명령어를 갖고 와서 이걸 실행하면 왼쪽만 꺼지는 거고 양쪽을 눌러줘야지 양쪽이 꺼지겠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양쪽 LED가 다 꺼진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같이 붙여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때요? 켜지자마자 바로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보는 바와 같이 순식간에 빨간 발이 들어왔다 순식간에 나가는 형태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이에다 뭘 넣어줘야 되냐면 중간에 1초 기다리기를 넣어주면 제어에 있는 1초 기다리기를 넣어주면 빨간불이 켜지고 기다리고 1초 있다가 꺼지는 형태의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죠. 보니까 1초 있다가 꺼지게 되죠. 자, 그래서 LED가 켜지는 것까지 해봤고요. 얘는 뭐예요? 명령어 중에 빨간색 LED 켜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뒤로 가기 남아있죠. 얘는 버려주시고 추가 블록에서 뒤로 1초 이동하기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또 다시 실행하면 어때요? 로봇이 바로 뒤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25페이지에 있는 탐험 두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2번 가기, 노란색 LED 3번 깜빡이기, 왼쪽으로 1번 돌기, 오른쪽으로 2번 돌기는 여기 있는 블록들을 다양하게 지금 있는 블록들을 활용해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1번 미션 성공하면 별표에 체크 박스하고 그 다음에 2번 미션 성공하면 LED를 노란색으로 만들어서 양쪽 LED든 오른쪽 왼쪽이든 상관없이 3번 깜빡이게 만들어주면 성공 체크 박스 하시고 그래서
전부 다 하시게 되면 이 6번까지 완성하시게 되면 미션을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잘했다고 3번 외치는 것은 어때요? 얘는 잘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 소리 내기나 다른 소리를 통해서 3번 외칠 수 있게끔 행코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